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st of January 2023, Sunday, now 9 o'clock.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작년에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셨던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3년에는 또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목요일 날 기준으로 92,100원 0.11% 내렸고,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81,000원에서 111,0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88,000원 바닥에 그렇게 멀지 않았죠. 사실은 2차 전지의 소재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특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 좀 조정을 나름대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좀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응축되지 않았나 싶고, 52주 최고점이 156,600원이고 최저점이 72,543원이니까 72,000원을 바닥권으로 본다면, 물론 좀 매크로 이슈가 워낙 안 좋아서 바닥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매수로 조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토요일날 모임에서도 한 친구가 삼성전자에 이제 조금 지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떨어지더라도 하방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많이는 아니고 일단 한 20% 정도 수익으로 해서 한 3개월, 6개월 단기 차익으로 좀 먹고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한번 또 투자해 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무겁긴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25%는 기술적 반등으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선택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시총 구조 75억이고 외국인 지분은 8.17%고요. 지금 작년에 매출이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네요, 벌써. 2021년에 1조 4,856억 했고, 작년에는 2022년에는 예상 매출이 5조 2,111억, 영업이익은 2021년에 1,150억, 2022년에는 4,202억, 2021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139.18이고요. 아시다시피 2016년 5월 1일 날 에코프로에서 2차 전지 사업부가 분할이 됐고, 2019년 3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으니까 지금 20년, 21년, 22년 3년 좀 넘었고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있네요. 지금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이니켈이 원래 이제 2원계가 있고 3원계가 있잖아요. 양극재 시장에서요. 근데 이제 3원계에서 코발트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코발트 양을 최대한 줄이고 이제 니켈 양을 좀 늘려서 하이니켈 양극 소재를 하는데, 요즘 니켈 값까지도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이 망간을 쓰고 있는,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간은 니켈 가격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다만 이제 하이 망간을 썼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낮은 전압하고 짧은 수명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몇 년째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이 하이 망간 쪽에서 앞서가는 거는 벨기에가 유리코와 요 회사가 10년째 연구를 했는데 거의 상용화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제일 앞서 나갈 것 같고, 그 뒤를 이어서 에코프로비엠하고 바스프 독일의 폭스바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이망간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를 비롯한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또 지금 이런 것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원계인 LFP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요걸 많이 쓰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일단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의 단점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다는 거. 물론 또 자체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LFP는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부피가 크면 공간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안 좋겠죠. 근데 다만 좀 좋은 점은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가격이 싸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하이 망간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에코 프로 BM이 상당히 또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래서 그런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좀 쌍끌이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게 매크로 이슈가 워낙 안 좋으면서 자동차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둔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전기차도 수요 둔화가 좀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생산을 대폭 줄여서 이것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막대한 좀 지장을 받고 공매도도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 테슬라도 뭐 좀 3천만 원대 저가 모델을 새로 내는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신차에서 품질을 좀 지금 자동차 그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은 우수하다 하더라도 하드웨어 쪽에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도 아마 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에코프로 BM 역시 이러한 것들이 추후에 또 하나의 약간의 지금은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위기까지는 아닙니다만 좀 디스카운트 요인인데,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오히려 이런 걸 뛰어넘으면서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볼 때 에코프로 BM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주가가 나쁘지 않다, 분할 매수로 조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자 경제 이슈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약세장이 기회다. 퇴직연금 직접 굴리는 개미딜. 그래서 직접 운영 DC 동학개미 운동 이후 급증했다 그랬고요.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 주택 기준 3억으로 높였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2022년 인기앱 연령대별 선호 뚜렷하다. 10대는 번역 파파고고, 20대는 토스 금융이고, 30에서 60대는 금융의 삼성페이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2236으로 마감한 증시, 내년에는 꼭 상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KB국민은행도 희망퇴직 시작했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5G 다운로드 속도 SKT, KT, LG U 플러스 순이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중국 한학년 게임에선 끝났나 K게임 7개 허가증 내줬다. 파노 스위퍼가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게임 업계가 좀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아서 게임 업계 이야기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 우린 새해부터 벌금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하나은행은 50대, 신한은행은 30에서 40대, 우리은행 40대, KB국민은 평균, 전국 예금주 5,000명 설문조사 해봤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개묘년 어깨 펴는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쏟아진다, 그런 얘기였고요. 소상공인에서 3만원에서 5만원 카카오대란 현금 보상한다. 광주의 복합 쇼핑몰 그랜드 스태필드 생긴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긴축 오래 안 갈 것으로 봤는데 결정적 오판이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의 실수 반성 리포트입니다. 한국기업이사회는 여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슈 있었고요. 피하기 힘든 침체, 선진국 집값 하락에 짓눌릴 것이다, 그런 얘기 났고요. 미소비 예상보다 경고, 최근 유가 하락하며 인플레 걱정 줄어든 탓이다, 이런 이슈도 있고요. 물가 상승률 둔화됐는데 달걀 빵값은 왜 치솟는가, 뭐 이런 이슈들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